아줌마, 미쳤어? 내 최고급 구두에 흙이라도 튀면 당신 10년치 월급으로도 못 갚아. 사람의 생명줄인 비상구 소화전 앞을 가로막은 무거운 대형 화분. 그것을 치우려다 쓰러져 피 흘리는 늙은 청소부를 보며 잘난 임원의 아들은 욕설을 뱉고 매몰차게 도망쳤습니다. 오직 낡고 구겨진 양복을 입은 가난한 청년만이 무릎을 꿇고 그녀의 상처에 낡은 곰돌이 반창고를 붙여주었죠. 며칠 뒤 뇌물을 챙긴 파렴치범으로 몰려 사내 감사팀에 쫓겨날 위기에 처한 청년. 모두가 그를 비난하며 돌아섰을 때 벼락 같은 불호령과 함께 회장님이 나타납니다. 사람 목숨보다 구두에 묻은 흙이 더 중요한 놈들은 내 건물을 지을 자격이 없다. 반창고 하나가 만들어낸 거대한 나비 효과와 부패한 놈들을 향한 피 튀기는 숙청의 시간. 사연 시작 전 구독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벽빛이 희미하게 스며드는 낡고 비좁은 빌라 단칸방입니다. 강도진이 이마에 작은 조명 장치를 매단 채 벽면에 얼굴을 바짝 들이밀고 있습니다. 손에 든 실리콘건을 조심스럽게 누르며 벽을 가로지르는 미세한 균열을 꼼꼼하게 메우는 중이죠. 벽지를 뚫고 나온 찬바람이 방 안을 맴돌지만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습니다. 잠자리에서 뒤척이던 강도진의 어머니가 힘겹게 몸을 일으킵니다. 도진아, 오늘 태성건설 최종 면접 가는 날이잖니. 긴장해서 잠을 한숨도 못 잔 모양이구나. 벽은 나중에 고쳐도 되니까 어서 눈 좀 붙여라. 면접관들 앞에서 피곤한 티를 내면 안 되지 않겠니? 강도진이 실리콘건을 내려놓고 조명 불빛을 끄며 환하게 웃습니다. 어머니, 이런 미세한 틈을 그냥 방치하면 나중에 벽 전체가 무너지는 원인이 돼요. 안전의 나중이라는 건 없으니까요. 면접 준비는 이미 완벽하게 끝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태성건설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독하게 공부했는지 다 아시잖아요. 어머니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른 세수를 합니다. 그래. 너의 아버지가 그렇게 허망하게 공사판에서 무너진 쇳덩이에 깔려가셨을 때 네가 얼마나 울었는지 어미가 어찌 있겠니? 평생 가족들 먹여 살리겠다고 안전모 하나 쓰고 위험한 현장을 누비시던 분이었는데 결국 부실 공사 때문에 억울하게 돌아가셨지. 그래도 대기업 면접인데 이렇게 허름한 양복을 입혀보내서 참 미안하구나. 남들은 다 비싸고 좋은 옷을 입고 올 텐데 기죽지 말고 내 실력을 다 보여주고 오너라. 너의 아버지가 하늘에서 다 지켜보고 계실 거다. 강도진이 낡은 양복 재킷 주머니에서 칠이 벗겨진 안전모 모양의 열쇠고리를 꺼내 손바닥에 꽉 쥡니다. 산업재해로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유품입니다. 열쇠고리를 바라보는 강도진의 눈빛에 단단한 결의가 차오르죠. 옷이 낡았다고 머릿속에 든 지식까지 낡은 건 아니에요. 아버지를 앗아간 그 썩어 빠진 부실 현장들을 제 손으로 전부 뜯어 고칠 겁니다. 다시는 아버지처럼 억울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게 만들려고 태성건설 안전관리팀에 지원하는 거니까요. 돈이나 배경으로 밀고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절대 지지 않을 테니 믿고 지켜봐 주세요. 강도진이 재킷을 입고 방구석에 놓인 어머니의 휠체어로 다가갑니다.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휠체어 바퀴의 공기압을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 확인합니다. 가방에서 작은 스패너를 꺼내 바퀴축의 나사를 단단하게 조여줍니다. 이어서 현관문 앞에 문턱 높이를 줄자로 재며 꼼꼼하게 살피죠. 어머니, 휠체어 바퀴 나사가 조금 헐거워져 있어서 제가 단단히 조여놨어요. 문턱도 어제 사포로 갈아내서 휠체어가 넘어갈 때 훨씬 부드러울 겁니다.
혹시라도 저 없을 때 화장실 가시다가 넘어지시면 큰일 나니까 이동하실 때 꼭 조심하셔야 해요. 알겠죠? 어머니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았어. 내 걱정은 말고 어서 가보렴. 늦겠다. 낡고 색이 바랜 서류 가방을 집어든 강도진이 힘차게 현관문을 나섭니다. 출근하는 사람들로 꽉 찬 아침 지하철 안입니다. 강도진은 손잡이를 잡고 선체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도면과 자재 내역서를 꺼내듭니다. 태성건설이 최근 시공을 마친 대형 쇼핑몰의 구조 설계도입니다. 종이가 닳도록 넘겨보던 강도진의 미간이 깊게 파입니다. 손가락으로 도면의 특정 구역을 짚으며 입술을 꽉 깨뭅니다. 이거 정말 미쳤군. 하중을 가장 많이 받는 지하 주차장 핵심 기둥인데 철근 백은 간격이 설계도보다 무려 30%나 넓게 잡혀 있어. 원가를 절감하려고 이딴 식으로 철근을 고의로 빼돌리다니. 게다가 콘크리트 강도 등급도 하중 기준치 미달인 싸구려 자재를 썼잖아. 조금만 집안이 흔들려도 당장 건물이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심각한 구조적 결함이야. 도면을 노려보는 강도진의 눈동자에 분노가 이글거립니다. 가방에서 빨간색 펜을 꺼내 도면 위 부실 시공 정황이 의심되는 곳마다 크고 선명하게 동그라미를 칩니다. 내가 태성건설에 입사하면 가장 먼저 이 쇼핑몰 현장부터 샅샅이 파헤치겠어. 사람 목숨을 담보로 돈장난을 치는 쓰레기 같은 임원들을 전부 찾아내서 법의 심판을 받게 만들 거야. 아버지가 겪었던 비극을 2번 다시 반복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어. 원칙을 어긴 자들이 얼마나 무서운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내가 똑똑히 보여줄 테다. 지하철 안내 방송이 울리고 강도진이 서류를 가방에 소중히 챙겨 넣습니다. 같은 시각 태성건설 본사 메인 로비입니다. 눈이 부실 정도로 번쩍이는 최고급 대리석 바닥 위로 수십 명의 면접 지원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다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명품 정장을 빼입고 긴장한 표정으로 대기표를 만지작거리는 중이죠. 그때 로비 회전문 밖으로 날렵한 검은색 최고급 외제차가 미끄러지듯 멈춰섭니다. 정장 차림의 수행원들이 헐레벌떡 뛰어나와 뒷좌석 문을 엽니다. 태성건설 시공 본부장의 아들 박민재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차에서 내립니다. 박민재가 이탈리아제 수제 구두로 로비 바닥을 올리며 거만하게 걸어 들어옵니다. 지원자들이 일제히 길을 터주며 박민재의 화려한 등장에 시선을 빼앗깁니다. 수행원 한 명이 허리를 깊이 숙이며 박민재에게 최신형 태블릿 PC를 건넵니다. 본부장님께서 미리 챙겨주신 최종 면접 예상 질문과 모범 답안 파일입니다. 면접관들의 개인적인 성향과 오늘 아침 기분 상태까지 전부 상세하게 적어두셨습니다. 한번 훑어보시면 무난하게 수석으로 합격하실 겁니다. 다른 지원자들은 절대 알 수 없는 1급 기밀 정보입니다. 박민재가 코웃음을 치며 태블릿 PC를 받아듭니다. 우리 아버지가 참 유난이시네. 어차피 오늘 면접관으로 들어오는 임원들 전부 우리 아버지 라인에서 밥 얻어먹고 꼬리 흔드는 충견들 아니야? 내가 대충 아무 말이나 짓거려도 알아서 최고점 주고 합격시켜 줄 텐데 뭐하러 이런 귀찮은 걸 읽으라고 주시는지 모르겠어. 흙수저 새끼들이나 밤새워 코피 쏟으며 공부하는 거지나 같은 금수저는 그냥 숨만 쉬어도 합격이라고. 박민재가 태블릿 PC를 흔들며 면접 대기실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갑니다. 대기실 안의 지원자들이 박민재의 눈치를 살피며 슬금슬금 주변으로 몰려듭니다. 한 지원자가 비굴한 웃음을 흘리며 박민재에게 아부합니다. 박민재 지원자님, 소문으로만 듣던 시공 본부장님 아드님을
여기서 다 뵙네요. 손에 들고 계신 그 태블릿 PC에 면접 비법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저도 한 번만 볼 수 있는 영광을 주시겠습니까? 입사하면 제가 민재님을 평생 형님으로 모시고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제발 한 수만 가르쳐 주십시오. 박민재가 턱을 치켜들고 지원자를 위아래로 경멸하듯 훑어봅니다. 어디 근본도 없는 놈이 감히 내 자료를 넘봐? 태성건설은 나 같은 뼈대 있는 집안 자식들이 이끌어가는 곳이야. 너희 같은 들러리들은 그냥 내가 돋보이도록 배경판 역할이나 충실히 하고 떨어지면 돼. 주제 파악을 좀 하고 살아라. 내 구두 닦을 자격도 없는 놈들이 어디서 들이대. 박민재의 모욕적인 폭언에도 지원자들은 불똥이 튈까봐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뭅니다. 로비 정문을 통해 강도진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섭니다. 값비싼 대리석 장식과 웅장한 실내 장식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강도진의 시선은 곧바로 로비 천장에 매달린 수톤 무게의 거대한 샹들리에를 향합니다. 샹들리에를 천장에 고정하는 철제 앵글 부위에 시뻘건 녹이 슬어있는 것을 단번에 포착하죠. 미치겠군. 대한민국 최고 건설사라는 놈들이 본사 로비 샹들리에 지지대 하나 관리 못해서 저렇게 부식을 방치해도 앵글 각도도 미세하게 틀어져 있어서 작은 진동만 와도 당장 사람 머리 위로 떨어질 판이잖아. 비상구로 이어지는 동선에도 장식용 조각상을 세워놔서 화재시 대피로를 다 막아놨군. 겉만 번지르르하지 안전 불감증의 극치야. 강도진이 혀를 차며 낡은 서류 가방을 고쳐 쥐고 대기실 문을 엽니다. 끼익하는 문소리와 함께 대기실 안에 있던 수십 명의 시선이 집중됩니다. 빛바랜 회색 양복에 구겨진 넥타이를 맨 강도진의 모습은 화려한 대기실 풍경과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지원자들 사이에서 노골적인 비웃음과 수군거림이 터져나옵니다. 강도진은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을 무시하고 대기실 구석의 빈 의자에 가서 앉습니다. 가방에서 빨간색 펜으로 빽빽하게 동그라미를 쳐둔 쇼핑몰 붕괴 위험 보고서를 꺼냅니다. 면접 직전까지 단 하나의 수치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보고서에 얼굴을 파묻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박민재가 자리에서 일어나 강도진의 코앞까지 다가옵니다. 박민재가 삐딱하게 서서 강도진의 낡은 구두를 발끝으로 툭툭 걷어찹니다. 어이, 거기 촌뜨기. 너 길을 잘못 찾아온 거 아니야? 여기는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들만 들어오는 대기업 태성건설 본사 면접장이야. 너처럼 시장 바닥에서 주워 입은 듯한 누더기 걸치고 현장 노가다나 뛸 놈이 감히 어딜 넘봐. 그 더러운 구두에 묻은 흙먼지 때문에 내 숨이 다 막히려고 하잖아. 당장 짐 싸서 인력사무소로 꺼져. 너 같은 버러지가 앉아있을 자리가 아니라고. 박민재의 날선 조롱에 대기실 안의 지원자들이 킥킥거리며 비웃음에 동참합니다. 강도진은 시선조차 올리지 않고 보고서의 철근 백은 간격 수치를 펜으로 꾹꾹 눌렀습니다. 호흡을 길게 내뱉으며 속으로 뜨거운 다짐을 삼킵니다. 짖을 테면 마음껏 짖어라 박민재. 아버지가 물려준 권력을 자기 실력으로 착각하는 멍청한 놈. 나는 부패한 너희 집안이 숨겨놓은 치명적인 현장 결함들을 내 머릿속에 전부 담아왔다. 진짜 스펙이 뭔지 진짜 실력이 뭔지 면접관들 앞에서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테니까. 건물의 기초도 모르는 쓰레기들에게 안전의 무서움을 똑똑히 보여주겠어. 너희들의 그 알량한 특권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오늘 내 실력으로 증명하고 말 거다. 강도진의 침묵을 굴복으로 착각한 박민재가 승리감에 취해 비열한 미소를 짓습니다. 그때 대기실 문이 활짝 열리며 단정한 유니폼을 입은 면접 진행 요원이 들어옵니다.
진행 요원이 서류철을 넘기며 낭낭한 목소리로 이름들을 호명합니다. 지금부터 하반기 안전관리팀 최종 면접 A조 지원자분들 호명하겠습니다. 불리신 분들은 순서대로 밖으로 나와서 대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영석 지원자님, 이태준 지원자님, 최성민 지원자님, 박민재 지원자님, 그리고 강도진 지원자님. 이상 5분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신의 이름이 박민재와 같은 조로 묶이자 강도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낡은 서류 가방을 꽉 틀어쥐고 당당한 걸음으로 대기실 밖을 향해 걸어갑니다. 박민재 역시 여유롭게 옷깃을 털어내며 강도진의 뒤를 바짝 따라붙습니다. 복도로 나서는 문턱에서 두 사람의 어깨가 강하게 부딪힙니다. 박민재가 살기 어린 눈빛으로 강도진을 노려보며 이빨을 드러냅니다. 감히 내 앞길을 막아? 오늘 면접장에서 내 놈이 얼마나 비참한 쓰레기인지 내 입으로 똑똑히 증명해주지. 각오 단단히 하는 게 좋을 거다. 강도진이 물러서지 않고 박민재의 눈을 정면으로 똑바로 응시합니다. 나란히 대기줄에 선 두 사람 사이로 숨막힐 듯 팽팽한 적대감이 복도를 가득 채웁니다. 면접장으로 이어지는 길고 어두운 복도입니다. 5명의 지원자가 숨소리를 죽인 채 일렬로 차가운 벽에 기대어 서 있습니다. 다들 극도의 긴장감에 입술을 달달 떨며 각자 밤새워 준비해 온 자기소개서를 속으로 수십 번씩 되뇌고 있죠. 박민재가 삐딱하게 고개를 돌려 옆에 선 강도진의 낡은 서류철을 힐끗 내려다봅니다. 박민재가 코웃음을 치며 답답한 듯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해치며 입을 엽니다. 야 강도진, 너 진짜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그 더러운 종이 쪼가리 몇 장 들고 들어가서 면접관들 앞에서 불쌍하게 울면 감동해서 합격이라도 시켜줄 줄 알았어? 우리 태성건설이 너 같은 삼류대 출신이나 불쌍해서 받아주는 동네 고물상이나 철물점인 줄 아나 본데 단단히 착각하지 마. 여기는 나처럼 태어날 때부터 핏줄이 다르고 먹고 자란 환경이 다른 진짜 귀족들만 들어오는 곳이야. 네가 아무리 밤을 새워 쓰레기 같은 도면을 외우고 발악해봤자 내 발끝에 묻은 먼지만도 못하다고. 괜히 안에서 무식한 거 들통나서 망신당하고 울면서 뛰쳐나오지 말고 지금이라도 알아서 포기하고 꺼져라. 내 눈앞에서 알짱거리는 것만으로도 구역질이 나니까. 박민재의 날카로운 폭언이 조용한 복도에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집니다. 하지만 다른 지원자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고개를 돌려 시선을 피합니다. 지원자들은 박민재가 그룹의 절대적인 실세인 시공 본부장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괜히 강도진을 편들었다가 박민재의 심기를 건드리면 면접에서 무조건 떨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지원자들은 식은땀을 흘리며 오직 박민재의 기분만 살피며 철저하게 침묵을 지킵니다. 강도진은 박민재의 모욕적인 말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묵묵히 시선을 바닥으로 내리고 발끝으로 최고급 대리석 타일의 틈새를 꾹꾹 눌러봅니다. 대리석 타일 하나가 바닥에 단단히 붙지 않고 미세하게 들떠서 덜그럭거리는 소리를 냅니다. 강도진이 미간을 찌푸리며 속으로 부실한 건물의 마감 상태를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본사 건물 복도부터 이 모양이군. 바닥 타일을 붙일 때 접착제를 제대로 바르지 않고 날림으로 공사를 했어. 눈에 보이는 화려한 장식에만 돈을 쏟아붓고 정작 수많은 직원이 매일 걷는 바닥의 기본 안전은 완전히 무시했잖아. 박민재 네가 그렇게 핏대 높여 자랑하는 그 잘난 배경이 결국 이런 썩어 빠진 부실 공사를 감추기 위한 화려한 껍데기일 뿐이다. 나는 흔들리지 않아. 저딴 조롱에 굴복할 거였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어. 그때 굳게 닫힌 면접장 문 너머로 이전 조 지원자들을 향한 임원진들의 매서운 호통 소리가 두꺼운 문틈을 뚫고 새어나옵니다. 지금 그걸 대답이라고 합니까? 도면 수치가 완전히 틀렸잖아요. 현장 안전이 장난입니까? 준비가 그따위밖에 안 됐으면 당장 짐 싸서 나가세요. 벼락 같은 불호령이 떨어지자 복도에 서 있던 지원자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갑니다. 면접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극도의 불안감에 목이 바짝 타들어간 강도진이 손을 번쩍 듭니다. 강도진이 면접 진행 요원에게 다급하게 다가가 양해를 구합니다. 죄송하지만 입실 전까지 시간이 조금 남은 것 같은데 화장실에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뛰어서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진행 요원이 시계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자 강도진이 복도 끝에 있는 화장실을 향해 빠르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강도진이 세면대 거울 앞에 서서 찬물을 세게 틀어 얼굴에 거칠게 끼얹습니다. 차갑게 젖은 얼굴을 소매로 닦아내며 낡은 양복 주머니에 조심스럽게 손을 넣습니다. 강도진이 아버지가 남겨주신 낡은 노란색 안전모 모양의 열쇠고리를 꺼내 손바닥이 터지도록 꽉 쥡니다. 거울 속 자신의 단호한 눈동자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입술을 꽉 깨물고 다짐합니다. 아버지. 저 굳게 닫힌 문 안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전부 부패한 임원들과 한통속입니다. 박민재는 아버지를 통해 면접 압박 질문과 정답을 미리 다 빼돌리고 저를 멍청하다고 조롱하고 있어요. 돈과 권력으로 똘똘 뭉친 저 불공평한 배경의 벽이 솔직히 너무나도 거대하고 무섭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물러서거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가족을 위해 땀 흘리고 목숨을 바쳐 지키려고 했던 그 숭고한 안전의 원칙을 제가 오직 실력 하나로 저들에게 똑똑히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처럼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제가 이 회사를 밑바닥부터 철저하게 뜯어고칠 겁니다. 부디 제게 힘을 주세요. 강도진이 열쇠고리를 다시 주머니에 깊숙이 챙겨 넣고 크게 심호흡을 한 뒤 화장실 문을 나섭니다. 복도 천장에 매달린 스피커에서 면접 호출 방송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하죠. 안전관리팀 최종 면접 A조 지원자분들, 지금 바로 면접장 안으로 입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도진이 지각하지 않기 위해 대기 장소를 향해 전력 질주를 시작합니다. 코너를 거칠게 돌려는 찰나 비상구와 소화전이 있는 복도 구석에서 엄청나게 큰 파열음이 터져 나옵니다. 우당탕하며 무언가 거대한 것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와 함께 늙은 사람의 비명 섞인 앓는 소리가 복도를 크게 울립니다. 강도진이 본능적으로 뛰던 걸음을 멈추고 비명소리가 난 비상구 쪽으로 급히 방향을 틀어 달려갑니다. 비상구 문과 붉은색 소화전 앞을 완전히 꽉 막고 있던 사람 키만한 거대한 도자기 화분이 바닥에 쓰러져 산산조각이 나 있습니다. 사방으로 튀어나간 날카로운 도자기 파편과 시커먼 흙더미 사이에 허름한 청소부 복장을 한 할머니가 털썩 주저앉아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있죠. 이 허름한 옷차림의 할머니 정체는 바로 태성건설의 절대 권력자인 장옥분 회장입니다. 장옥분 회장은 과거 부실 공사 때문에 남편을 잃은 뼈아픈 상처가 있어서 평소 무서울 정도로 엄청난 안전 강박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면접장 주변에 보이지 않는 위험한 안전 사각지대가 없는지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청소부로 완벽하게 변장하고 몰래 순찰을 돌던 참이었죠. 장옥분 회장은 화재가 났을 때 직원들의 생명줄이 되어야 할 소화전과 비상구 앞을 거대한 대형 화분이 떡하니 가로막고 있는 위험천만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비서들이나 시설팀 직원을 부를 새도 없이 당장 치워야 한다는 다급한 생각에 혼자 힘으로 그 무거운 화분을 옮기려다 미끄러운 바닥에 고꾸라진 상황입니다. 바닥에 처참하게 쓰러진 장옥분 회장이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날카롭게 깨진 화분 조각을 치우려 애쓰며 고통을 꾹 참고 있습니다. 마침 볼일을 마치고 화장실에서 여유롭게 걸어 나오던 박민재 역시 그 아수라장이 된 현장을 목격합니다. 하지만 박민재는 쓰러진 할머니를 돕기는커녕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뒤로 펄쩍 뛰어오릅니다. 박민재가 바지 주머니에서 고급 손수건을 꺼내 신발에 튀지도 않은 먼지를 털어내며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지릅니다. 아씨, 진짜 깜짝 놀랐네. 아니, 청소부 아줌마. 지금 제정신이야?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그딴 무거운 짐을 질질 끌고 다니다가 남의 회사 길바닥을 이 모양으로 더럽혀놔. 늙어서 몸에 힘이 없으면 집구석에 가만히 누워있을 것이지 왜 기어나와서 바쁜 사람한테 민폐를 끼치냐고. 내 최고급 맞춤 구두에 더러운 흙탕물이라도 한 방울 튀었으면 아줌마 10년치 월급을 다 팔아도 못 물어내. 사람 앞길 막지 말고 당장 안 비켜? 어휴, 냄새나. 중요한 면접 앞두고 재수없게 정말. 박민재는 바닥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장옥분 회장을 벌레 보듯 무시하고는 흙먼지를 피해 멀찍이 돌아 면접장을 향해 발걸음을 옮겨버립니다. 그 순간 강도진의 손목에 찬 스마트워치에서 면접 입실 시간이 완전히 지났다는 날카로운 경고 알림이 시끄럽게 울려댑니다. 지금 당장 면접장으로 뛰어들어가지 않으면 평생 죽어라 준비해 온 대기업 입사의 꿈이 허망하게 눈앞에서 날아갈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하지만 강도진의 굳은 시선은 굳게 닫히고 있는 면접장 문이 아니라 피를 흘리며 차가운 흙바닥에 주저앉은 할머니에게 단단히 고정되어 있습니다. 강도진은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입고 있던 하나뿐인 낡은 정장 마이를 훌렁 벗어복도 바닥에 과감하게 팽개칩니다. 그대로 젖은 흙바닥에 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신음하는 장옥분 회장을 향해 두 팔을 넓게 뻗어 다가갑니다. 굳게 닫힌 거대한 면접장 문 너머로 임원들의 날카로운 질문 소리가 복도까지 흘러나옵니다. 본격적인 최종 면접이 이미 시작된 상황이죠. 하지만 강도진은 닫힌 문을 등진 채 바닥에 흩어진 날카로운 화분 파편들을 맨손으로 쓸어 담고 있습니다. 날이 선 도자기 조각에 손가락이 베어 붉은 피가 배어 나오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행여나 대피하는 사람들이 파편에 찔리거나 흙에 미끄러질까봐 꼼꼼하게 잔해를 치우는 중입니다. 깨진 조각들을 비상구 구석으로 안전하게 밀어넣고 나서야 바닥에 주저앉은 할머니에게 다가갑니다. 두 팔로 할머니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부축하여 복도 벽면에 편안하게 기대어 앉힙니다. 할머니, 숨을 천천히 쉬어보세요. 어디 크게 다치신 곳은 없으세요? 뼈가 부러지거나 머리를 부딪히시지는 않았습니까? 바닥이 미끄러워서 크게 다치셨을 수도 있습니다. 장옥분 회장이 미안함과 당혹감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강도진의 등허리를 다급하게 밀어냅니다. 젊은이, 나는 뼈가 아주 튼튼해서 괜찮아.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아까 밖에서 방송 나오는 거 다 들었는데 이러다 자네 인생 망치게 생겼어. 내 걱정은 말고 어서 저 문 열고 들어가. 평생을 바쳐서 준비한 자리일 텐데 늙은이 하나 때문에 다 망치면 내가 미안해서 어떻게 살아. 강도진은 떠밀리는 와중에도 발걸음을 떼지 않고 할머니의 몸을 찬찬히 살핍니다. 거칠고 주름진 오른손 손등에서 붉은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죠. 피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어떻게 그냥 가요? 상처에 흙먼지라도 들어가면
나중에 크게 덧납니다. 파상풍이라도 걸리시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잠시만 가만히 계셔보세요. 제가 지혈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답답해라. 이깟 상처 조금 난 게 무슨 대수라고 이 난리야? 당장 뛰어가서 무릎을 꿇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나한테 매달려 있으면 어떡해. 어서 가라니까. 눈앞에서 다친 사람을 무시하고 얻은 합격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제게 귀에 못이 박이도록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화려한 건물도 사람의 안전을 담보로 지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셨어요. 제가 밖에서 다친 분을 외면하고 안에 들어가서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떠드는 건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가만히 계세요. 강도진이 다급하게 낡은 양복바지 주머니를 뒤적입니다. 오늘 아침 어머니가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라며 챙겨주신 작고 투명한 비닐봉지를 꺼냅니다. 비닐봉지 안에는 유치한 노란색 곰돌이 캐릭터가 그려진 상처 보호용 반창고가 들어 있습니다. 포장지를 조심스럽게 뜯어 피가 나는 손등에 반창고를 아주 정성껏 붙여줍니다. 손가락 끝으로 반창고 가장자리를 꾹꾹 눌러주며 환하게 미소를 짓습니다. 소화전 앞을 막고 있는 위험한 물건을 혼자 치우시려 한 건 정말 훌륭한 행동이세요. 화재가 났을 때 저 화분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탈출하지 못하면 정말 큰일이 나니까요. 하지만 남을 지키려다가 할머니께서 다치시면 안 됩니다. 이 곰돌이 반창고가 저희 어머니가 쓰시던 건데 상처 낫는 데는 아주 최고예요. 조금 유치해 보여도 효과는 확실하니까 떼지 말고 꼭 붙이고 계세요. 젊은이, 자네 참 바보 같을 정도로 정직하구먼.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 은혜는 무슨 은혜입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저희 어머니 같아서 그냥 모른 척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이제 피는 멈췄으니 저는 정말 이만 가보겠습니다. 강도진이 흙투성이가 된 두 손을 낡은 정장 바지에 쓱쓱 문질러 닦아냅니다. 바지에 시커먼 흙자국이 선명하게 남지만 전혀 개의치 않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청소는 나중에 하시고 꼭 병원부터 다녀오세요. 무리하게 움직이지 마시고요. 장옥분 회장은 자신의 손등에 붙은 우스꽝스러운 곰돌이 반창고를 가만히 내려다봅니다. 시커먼 흙투성이가 된 정장 바짓가랑이와 정성스러운 손길이 머릿속에 깊이 박힙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면접장을 향해 전력으로 달려가는 넓은 뒷모습을 아주 예리하고 매서운 눈빛으로 응시하죠. 강도진이 땀범벅이 된 얼굴로 면접장의 무거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섭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어깨를 들썩이며 면접관들을 향해 허리를 깊숙하게 숙여 인사합니다.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밖에서 잠시 예기치 못한 사고가 있어서 대처하느라 입실이 늦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단 한 번만 발표할 기회를 주신다면 제 능력을 모두 보여드리겠습니다. 중앙에 앉아있던 면접관이 들고 있던 볼펜을 책상 위로 신경질적으로 집어 던집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제야 기어들어 옵니까? 사고가 났으면 진행 요원한테 맡겨야지 지원자가 왜 나섭니까? 우리는 시간 엄수조차 못하는 기본기 없는 사람을 뽑으려고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건설 현장에서 단 1분의 지각은 곧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요. 당신처럼 약속 하나 못 지키는 무책임한 사람은 우리 회사의 안전을 책임질 자격이 단 한 톨도 없습니다. 알량한 변명 늘어놓지 말고 당장 그 문 닫고 나가세요. 서슬 퍼런 호통 소리가 넓은 면접장을 쩌렁쩌렁하게 울립니다. 면접관의 옆자리에 서 있던 박민재가 승리감에 도취된 비웃음을 흘립니다.
박민재는 이미 아버지가 빼돌려준 모범 답안으로 완벽하게 발표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게 내가 아까 밖에서 주제 파악하고 미리 집으로 돌아가라고 충고했잖아. 어디서 흙밭을 뒹굴다 왔는지 옷꼬라지 한번 아주 볼만하네. 면접관님들 눈 더럽히지 말고 어서 쓰레기통으로 돌아가라. 너 같은 촌뜨기가 함부로 발을 들릴 곳이 아니라고 분명히 경고했을 텐데. 면접관님, 저런 자는 태성건설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수치스러운 존재입니다. 당장 보안 요원을 불러서 끌어내야 합니다. 모욕적인 발언에 면접관들은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고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합니다. 강도진은 주먹을 꽉 쥐고 입술을 깨물며 마지막으로 입을 엽니다. 시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명백한 제 잘못입니다. 어떤 징계도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다친 사람을 모른 척하고 제 이익만 챙기는 것이 태성건설이 원하는 인재상이라면 저는 기꺼이 이 자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생명보다 우선하는 원칙은 없습니다. 끝까지 말대답이군. 건방진 소리 그만하고 당장 썩 나가. 더 이상 항변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자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결국 고개를 푹 숙인 채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 퇴장을 준비합니다. 자신의 모든 노력이 이렇게 허망하게 끝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하죠. 면접장 문고리를 잡고 막 밖으로 나가려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면접장 안쪽에 위치한 임원 전용 뒷문이 거칠고 요란한 마찰음을 내며 양쪽으로 활짝 열립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경호원들이 줄지어 들어와 양옆으로 도열합니다. 그 사이로 태성건설의 절대 권력자인 장옥분 회장이 천천히 걸어 들어옵니다. 조금 전 복도에서 도와주었던 바로 그 청소부 복장 그대로입니다. 작업복 곳곳에 흙먼지가 묻어 있고 헝클어진 머리칼을 한 채 매서운 눈빛으로 면접장을 훑어봅니다. 갑작스러운 등장에 자리에 삐딱하게 앉아있던 시공 본부장과 임원진들이 사색이 됩니다. 의자가 뒤로 낮아빠질 정도로 용수철처럼 튕겨 오르듯 기립하죠. 시공 본부장의 아들인 박민재 역시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을 떡 벌린 채 돌처럼 굳어버립니다. 방금 전 복도에서 자신이 더럽다고 욕을 퍼부으며 피해갔던 그 늙은 청소부가 바로 구름 위의 존재인 회장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면접장 안은 바늘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릴 만큼 숨막히는 침묵으로 꽁꽁 얼어붙습니다. 아무도 감히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덜덜 떨며 발걸음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장옥분 회장은 허리를 굽히고 사시나무처럼 떠는 임원들을 완전히 무시한 채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문고리를 잡고 굳어있는 강도진의 바로 앞까지 다가가 걸음을 멈춥니다.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오른손을 들어 올립니다. 임원진 전체가 똑똑히 볼 수 있도록 손을 허공에 높이 내보이죠. 투박하고 주름진 오른손 손등 위에는 불과 10여 분 전 정성껏 붙여주었던 유치한 노란색 곰돌이 캐릭터 반창고가 아주 선명하게 붙어 있습니다. 장옥분 회장의 손등에 붙어 있는 노란색 곰돌이 반창고를 확인한 면접관들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그들은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해 서로의 눈치만 보며 당혹감에 휩싸여 허둥댑니다. 박민재는 그 반창고가 의미하는 바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최고급 구두에 흙이 튈까봐 벌레 보듯 무시하고 지나쳤던 그 허름한 청소부가 바로 눈앞의 장옥분 회장이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안면 근육이 마비된 것처럼 굳어버리죠. 이마에서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옵니다. 장옥분 회장이 얼어붙은 임원진들을 향해 매서운 눈빛을 번뜩이며 벼락같이 호통을 칩니다.
당신들 눈에는 이 반창고가 그저 우스운 어린애 장난감으로 보이나? 아까 복도에서 화재를 대비해야 할 소화전 앞이 거대한 화분에 막혀 있었어. 내가 그걸 치우려다 쓰러져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도 여기 있는 저 잘난 박민재 지원자는 구두에 흙이 묻을까봐 나를 벌레 취급하며 도망쳤지. 사람이 다치고 생명줄인 소화전이 막혀 있는데도 제 이익만 챙겨서 도망친 저런 비열한 놈이 우리 회사의 안전을 책임진다고? 서류상의 스펙과 배경이 아무리 화려해도 기본적으로 사람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놈들은 우리 태성건설의 건물을 단 한 층도 지을 자격이 없어. 당장 이 면접장에서 저 쓰레기 같은 놈을 끌어내라. 불호령의 경호원들이 즉각 박민재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살려달라고 발버둥을 칩니다. 회장님, 오해입니다. 저는 정말 회장님이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눈이 삐었나 봅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 아버지를 봐서라도 제발 기회를 주십시오. 내 놈 애비가 누구든 상관없다. 사람의 기본 도리도 모르는 놈을 내 회사에 들릴 수는 없어. 끌어내. 발악하는 박민재가 면접장 밖으로 질질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임원들은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떱니다. 굳어있는 강도진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두 손으로 단단하게 쥐어잡습니다. 강도진 지원자, 자네는 자신의 인생이 걸린 가장 중요한 면접을 포기하면서까지 피를 흘리는 늙은 청소부에게 손을 내밀었지. 이 낡고 유치한 반창고가 나를 살렸어. 효율과 이익보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 원칙을 가장 먼저 챙기는 자네의 그 무식할 정도로 올곧은 진심. 그것이야말로 지금 썩어빠진 태성건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야. 자니가 우리 회사의 안전을 책임져 주게. 뒤에 서 있던 비서실장을 향해 고개를 돌립니다. 비서실장, 지금 당장 강도진 지원자를 일반 신입사원이 아닌 회장 직속 안전관리실 특별감사관으로 임명해. 그리고 내일부터 그룹 내 모든 현장의 설계 도면과 자재 장부를 열람할 수 있는 최고 권한을 즉각 부여하도록 해. 이 회사의 썩은 뿌리를 전부 뽑아낼 칼잡이로 내가 직접 선택한 사람이니까 내 지시를 그대로 집행해. 폭탄 선언의 면접장 안의 공기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조금 전까지 강도진을 쓰레기 취급하며 모욕을 주던 임원진들이 태도를 180도 바꿉니다.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아부 섞인 박수갈채를 쏟아내며 허리를 굽실거리기 바쁘죠. 순식간에 흑수저 탈락자에서 회장의 최측근으로 신분이 수직 상승한 강도진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멍하니 서 있습니다. 다음 날 오전 태성건설 본사 로비입니다. 어제의 낡고 구겨진 양복 대신 몸에 딱 맞는 반듯한 새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가슴에는 회장 직속 특별감사관이라는 직함이 새겨진 황금색 배지와 사원증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죠. 수많은 직원의 호기심 어린 시선과 수군거림을 한 몸에 받으며 최고층 회장실 전용 엘리베이터에 오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창밖을 내다보던 장옥분 회장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어제는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인사도 못했군. 옷을 갈아입으니 아주 인물이 훤해. 자리에 앉게. 깊숙이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한 뒤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습니다. 회장님, 제게 이렇게 과분한 자리와 엄청난 권한을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목숨을 걸고 일하겠습니다. 서랍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습니다. 감사는 내 일을 완벽하게 처리한 뒤에 받지. 자네에게 첫 번째 특명을 내리겠네. 현재 박 본부장 라인이 전적으로 주도해서 짓고 있는 수도권 최대 규모의 대형 복합 쇼핑몰 현장이 있어.
내가 보기에 그 현장의 원가 절감 내역서가 아주 수상해.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분명히 어딘가에 치명적인 결함과 비리가 숨겨져 있을 거야. 자네의 그 매서운 눈과 안전 지식으로 그들이 숨겨놓은 썩은 고름을 찾아내봐. 서류 뭉치를 받아들며 굳은 의지를 불태웁니다. 이 도면은 어제 지하철에서 자신이 붉은 펜으로 빼곡하게 결함을 체크해 두었던 바로 그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회장님, 저에게 딱 3일의 시간만 주십시오. 저들이 얼마나 더러운 짓을 꾸미고 있는지 완벽한 증거를 찾아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장실을 나온 강도진은 곧바로 특별감사실로 합류합니다. 수만 장에 달하는 방대한 설계 도면과 하청업체의 자재 납품 기록을 책상에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철야 작업에 돌입하죠. 먹이를 노리는 매처럼 매섭게 서류의 숫자들을 파고듭니다. 특유의 공간 지각력과 치밀한 분석력을 동원하여 도면과 실제 자재 입고 내역을 하나하나 교차 검증하기 시작합니다. 이틀 밤을 꼬박 세운 끝에 마침내 모니터 화면을 주먹으로 강하게 내리칩니다. 찾았다. 박 본부장 이 악마 같은 놈들. 지하 주차장을 바치는 핵심 기둥과 외벽의 철근 비율이 설계 기준치에서 무려 30%나 고의로 누락되어 있어. 모자란 철근의 무게만큼 싸구려 폐자재를 섞어 넣어서 원가를 절감한 척 꾸미고 그 차액 수십억 원을 리베이트로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거잖아. 이대로 쇼핑몰을 완공했다가는 한 달도 안 돼서 삼풍백화점처럼 처참하게 무너져 내릴 거야. 자신이 찾아낸 치명적인 구조적 결함과 자재 조작 증거들을 완벽한 기술적 보고서로 정리하여 제출합니다. 보고서를 읽어내려가던 장옥분 회장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오릅니다.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비서실장을 긴급 호출하죠. 지금 당장 박 본부장이 맡고 있는 복합 쇼핑몰 현장의 모든 공사를 전면 중단시켜 그리고 강 특보가 찾아낸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뇌물을 챙기던 현장 소장들과 하청업체 대표들을 모조리 경찰에 넘겨서 구속시켜버려.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따위 부실한 건물을 절대로 올릴 수 없어. 단호한 조치로 현장이 폐쇄되고 비리 소장들이 줄줄이 쇠고랑을 찹니다. 썩은 환부를 단칼에 도려내는 과감하고 압도적인 활약의 사내 임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자신들의 자금줄이 끊어지자 박 본부장 일파는 강도진을 눈엣 가시처럼 여기며 그를 제거하기 위해 이를 갈고 견제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무한하고 절대적인 신뢰를 등에 업은 사내 입지는 날이 갈수록 무섭게 탄탄해집니다. 누구도 감히 앞을 막아서지 못합니다. 한 달 뒤 특별감사관으로서 첫 월급과 함께 두둑한 위험수당을 통장으로 지급받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하자마자 양복을 휘날리며 병원으로 전력 질주합니다. 원무가 창구에 카드를 내밀며 밀린 병원비와 척추 수술비를 단번에 일시불로 결제하죠. 영수증을 받아든 두 눈에서 왈칵 뜨거운 눈물이 쏟아집니다. 얼마 후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건강을 회복한 어머니가 휠체어에서 일어나 두 손을 잡고 걷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비가 새고 곰팡이가 피던 낡은 빌라 단칸방에 짐을 뺍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오고 튼튼한 이중창이 달린 넓고 쾌적한 새 전셋집으로 이사를 하는 날입니다. 새 집의 거실 소파에 앉아 환하게 웃는 얼굴을 보며 창밖의 푸른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아버지가 지켜주지 못했던 가족의 평온하고 행복한 일상을 마침내 자신의 손으로 되찾았다는 벅찬 안도감이 가슴을 가득 채웁니다. 따사로운 아침 햇살이 비추는 새 전셋집 거실입니다.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어머니가 휠체어에서 일어나 두 다리로 꼿꼿하게 서서 화분에 물을 줍니다.
식탁 앞에는 출근 준비를 마친 강도진이 모처럼 여유로운 표정으로 앉아 있죠. 어머니가 정성껏 끓여낸 따뜻한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크게 떠먹습니다. 화초에 푸른 잎사귀를 쓰다듬던 어머니가 뒤를 돌아보며 환하게 웃습니다. 도진아, 오늘 찌개 맛이 어떠니? 이사 오고 나서 네가 마음 편히 밥 먹고 출근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 속이 다 시원하다. 예전 단칸방에서는 비가 새서 벽지에 곰팡이가 피었는데 여기는 볕이 아주 잘 들어서 화초들이 쑥쑥 자라는구나. 네가 태성건설에서 훌륭하게 자리 잡은 덕분에 우리 모자에게도 이런 따뜻한 봄날이 찾아왔어. 너의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 튼튼한 집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생각하면 자꾸 눈물이 나는구나. 밥 한 숟가락을 크게 입에 넣고 씹으며 미소 짓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어머니가 건강을 회복하셔서 이렇게 직접 아침을 차려주시니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합니다. 아버지가 하늘에서 다 지켜보고 흐뭇하게 웃고 계실 겁니다.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제가 회사에서 더 열심히 일할 겁니다. 아버지 몫까지 제가 다 해낼 테니까 어머니는 이제 아무 걱정 마시고 화초 예쁘게 가꾸시면서 편하게 지내세요. 무거운 화분은 절대 혼자 들지 마시고요.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출근한 태성건설 본사 대회의실입니다. 긴 타원형 테이블에 둘러앉은 임원들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달아올라 있습니다. 박 본부장 라인의 한 임원이 책상을 거칠게 두드리며 소리를 지릅니다. 강도진 특보, 지금 장난합니까? 현장 근로자들 안전보호구를 전부 최고급으로 교체하고 부실 비계를 전면 철거하라니요. 그렇게 현장마다 안전 예산을 수십억씩 쏟아부으면 회사 이익은 도대체 누가 책임집니까? 무언가 절감은 건설사의 생명인데 당신 혼자 영웅 행세하자고 회사를 적자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작정입니까? 당장 이 말도 안 되는 시정 조치를 철회하세요. 아무리 회장님 특보라도 이런 무리한 요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 화면을 띄웁니다. 붉은색 경고등이 번쩍이는 3D 시뮬레이션 데이터와 붕괴 확률 모델링 영상이 돌아가기 시작하죠. 레이저 포인터로 스크린의 붉은 그래프를 가리키며 단호하게 맞받아칩니다. 적자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건 제가 아니라 바로 임원님들이십니다. 스크린을 똑똑히 보십시오. 임원님들이 예산을 아끼겠다고 결제한 저가형 비계를 사용했을 때 초속 10m의 바람만 불어도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할 확률이 무려 70%입니다. 단 한 번의 붕괴 사고로 현장 근로자들이 목숨을 잃게 되면 회사가 물어내야 할 보상금과 영업 정지로 인한 손실액이 예산 삭감으로 얻는 이익의 100배가 넘습니다.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면서 몇 푼 아끼려다 회사 전체를 망하게 하실 겁니까? 재시정 조치는 단 1원도 깎을 수 없으니 당장 결제란에 서명하십시오. 완벽한 데이터와 논리 앞에 임원들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뭅니다. 상석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던 장옥분 회장이 흡족한 미소를 짓습니다. 외압에 절대 흔들리지 않고 안전 원칙을 관철하는 뚝심을 보며 자신의 평생 철학을 물려줄 유일한 후계자로 확신하게 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압도하는 목소리로 쐐기를 박습니다. 다들 강특보 말 들었지? 태성의 기본은 돈이 아니라 생명이야. 강특보의 시정 조치에 토를 다는 자는 내가 직접 옷을 벗길 테니 당장 빠짐없이 실행에 옮겨. 수요일 점심시간이 되자 본사 1층 구내식당이 직원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빕니다. 화려한 오너 전용 식당을 마다하고 직접 식판을 든 채 구내식당으로 내려왔죠. 맞은편 자리에 소박하게 마주 앉아
밥을 푹푹 떠먹습니다. 강특보, 이번에 비계 교체건으로 임원들 반발이 심했을 텐데 아주 시원하게 잘 틀어막았어. 내 속이 다 뻥 뚫리는 기분이야. 현장 분위기는 좀 어떤가? 자니가 보기에는 아직도 고쳐야 할 썩은 관행들이 많이 남아있지? 숨기지 말고 전부 다 말해보게. 깍두기를 밥 위에 올려주며 대답합니다. 네, 회장님. 아직 멀었습니다. 하청업체 직원들 휴게시설이 너무 열악해서 여름에는 땀을 흘리다 쓰러지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다음 달까지 전 현장에 에어컨이 설치된 가설 휴게실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지침을 내릴 생각입니다.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근로자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건물이 튼튼하게 올라갑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안전은 지켜질 수 없으니까요.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자랑스럽게 바라봅니다. 직원들은 멀찍이 앉아 그 소탈한 모습을 훔쳐보며 스마트폰으로 사내 익명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단순히 권력을 등에 업은 낙하산 특보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현장을 챙기고 약자의 편에 서는 사내 영웅으로 불리며 압도적인 지지를 받게 됩니다. 나른한 주말 오후 새 전셋집 초인종이 울립니다. 문을 열자 평범한 동네 할머니 차림을 한 장옥분 회장이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수행원도 없이 혼자 지하철을 타고 예고 없이 깜짝 방문을 한 것입니다. 두 손에 무겁게 들고 온 유리병을 내밉니다. 쉬는 날 불쑥 찾아와서 미안하네. 어머니가 화초 가꾸는 걸 좋아하신다고 들었어. 내가 집에서 직접 담근 과일청인데 따뜻하게 차로 타드시면 기력 회복에 아주 좋을 거야. 늙은이가 주책맞게 빈손으로 오기가 참 민망해서 작은 정성을 좀 준비했어. 거실에 있던 어머니가 깜짝 놀라며 버선발로 달려 나옵니다. 아이고 회장님, 누추한 곳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저희 도진이를 거두어 주신 것만으로도 평생 은혜를 갚아야 하는데 이렇게 귀한 선물까지 직접 가져오시다니요. 어서 방으로 들어오십시오. 마침 과일을 깎아두었는데 함께 드시지요. 거실 소파에 앉아 굳은 살 박인 두 손을 따뜻하게 꽉 맞잡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히려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그 가난하고 힘든 세월 속에서도 어쩌면 이렇게 아들을 올곧고 반듯하게 잘 키워내셨습니까? 우리 강 특보가 무너져가는 태성건설을 살리고 제 썩은 속을 아주 시원하게 뚫어주고 있습니다. 평생 돈만 쫓는 짐승들 틈바구니에서 외롭게 살았는데 강 특보를 보면 꼭 제 진짜 핏줄을 만난 것처럼 마음이 든든하고 따뜻합니다. 강 특보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두 사람의 눈시울이 동시에 붉어집니다. 평생 차가운 재벌가에서 느껴보지 못한 진정한 가족의 정이 거실을 가득 채웁니다. 반면 평화로운 일상과 대비되는 어둡고 살벌한 곳이 있습니다. 태성건설 시공 본부장실 안에서 끔찍한 파열음이 연달아 터져 나옵니다. 자금줄이 완전히 끊기고 벼랑 끝으로 몰린 박민재가 골프채를 휘두르며 사무실 집기를 닥치는 대로 때려 부수고 있죠. 유리창이 박살나고 결제 서류가 허공에 어지럽게 흩날립니다. 핏발선 눈으로 거친 숨을 몰아쉬며 소리를 지릅니다. 강도진 이계 자식? 감히 내 앞길을 막고 우리 현장을 다 폐쇄해버려. 사람을 풀어서 한 달 내내 뒤를 캤는데도 도박은커녕 여자 문제 하나 없이 깨끗하다니 말이 돼?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는 놈이 어딨어. 어떻게든 저 새끼 약점을 잡아서 당장 회사에서 쫓아내야 한단 말이야.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먼저 숨막혀 죽겠어. 분해서 미칠 것 같아. 그때 굳게 닫힌 문이 열리고 아버지인 박 본부장이 차가운 얼굴로 들어옵니다. 손에서 골프채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버립니다. 흥분하지 마라.
먼지가 안 나면 우리가 직접 먼지를 털어넣으면 그만이다. 그놈이 얼마나 고고하고 깨끗한 척하는지 아주 처참하게 짓밟아줄 완벽한 계획을 세워뒀어. 파렴치한 뇌물 수수범으로 몰아서 영원히 매장해버릴 작정이다. 두 눈이 번뜩이며 앞으로 다가갑니다. 아버지, 무슨 좋은 방법이라도 있으십니까? 그놈 워낙 눈치가 빨라서 어설픈 함정에는 절대 안 빠집니다. 아주 확실하게 목줄을 끊어놓을 방법이 필요합니다. 비열하게 입꼬리를 말아올리며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어설픈 함정이 아니다. 내일 지방 현장 점검을 갈 때 타는 회사법인 차량 트렁크를 노리는 거야. 네가 오늘 밤 보안팀장 입을 돈으로 완벽하게 막고 차 트렁크와 사무실 개인 캐비닛을 몰래 열어다. 거기에 5만 원짜리 지폐가 꽉 찬 사과 상자 2개를 깊숙이 쑤셔 넣어. 내일 아침에 내가 직접 감사팀을 끌고 가서 그 현금 다발을 현장에서 적발할 거다. 눈앞에서 증거가 쏟아져 나오는데 무슨 수로 빠져나가겠어? 하청업체를 쥐어짜서 뇌물을 받았다고 뒤집어 씌우면 그걸로 그놈 인생은 끝이다. 그제야 환희에 찬 악마 같은 웃음을 터뜨립니다. 평온하고 따뜻한 일상 뒤편에서 가장 직관적이고 현실적인 누명 씌우기 공작이 잔혹하게 실행에 옮겨지고 있습니다. 장옥분 회장이 수많은 취재진과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인 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게이트로 걸음을 옮깁니다. 태성건설의 사활이 걸린 거대한 중동 신도시 건설 수주를 따내기 위해 일주일 일정으로 두바이 출장길에 오르는 중이죠. 회장의 공식적인 출국과 동시에 본사의 모든 최종 결제 권한은 임시위원장으로 지명된 박 본부장에게 고스란히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 요란하고 화려한 두바이 출장은 치밀하게 계산하여 은밀하게 파놓은 가짜 함정입니다. 그동안 꼬리를 숨기고 있던 박 본부장 일파가 스스로 권력에 취해 본색을 드러내도록 만들기 위한 완벽한 미끼였죠. 언론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출국장으로 당당하게 들어가는 척하다가 내부의 비밀 통로를 통해 몰래 공항을 빠져나옵니다. 비밀리에 대기 중이던 낡고 평범한 승합차로 갈아탄 뒤 지방의 인적이 드문 한적한 연수원 안가로 은밀하게 방향을 틉니다. 연수원 비밀방에 도착하여 창밖에 짙은 어둠을 내다보며 뒤에 선 비서실장에게 차갑게 지시를 내립니다. 지금쯤 내가 비행기에 올라탔다고 굳게 믿고 박 본부장 부자가 샴페인을 터뜨리며 축배를 들고 있겠지. 고양이가 자리를 비웠으니 그 역겨운 쥐 새끼들이 본색을 드러내고 가장 먼저 우리강 특보의 목줄을 물어뜯으려고 미친 듯이 발악을 할 거야. 본사 로비부터 지하 주차장까지 모든 사내 보안 카메라 해킹 시스템을 내 태블릿 PC로 완벽하게 연결해둬. 강 특보가 썩은 기둥을 뽑기 위해 스스로 던진 미끼를 저 어리석은 놈들이 어떻게 덥석 무는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볼 테니까. 그날 늦은 자정 무렵 인적이 완전히 끊긴 태성건설 본사 지하 3층 주차장입니다. 박민재가 두툼한 수표 봉투로 완벽하게 매수한 보안팀장과 함께 강도진의 법인 차량 앞으로 은밀하게 다가갑니다. 손짓하자 보안팀장이 마스터키를 이용해 차량 트렁크를 찰칵 소리와 함께 부드럽게 엽니다. 뒤따라온 건장한 부하들이 무거운 낡은 사과 상자 2개를 끙끙거리며 트렁크 안으로 깊숙하게 쑤셔 넣습니다. 테이프로 대충 감아놓은 상자 틈새로는 5만 원권 현금 다발이 터질 듯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트렁크를 거칠게 닫아버리고는 손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며 비열하고 끔찍한 웃음을 터뜨립니다. 아주 완벽해. 20벌건 돈다발들이 내일 아침 강도진의 목을 빈틈없이 조르는 완벽한 올가미가 될 거다.
평생 흙수저로 찌질하게 곰팡이 냄새나 맡으며 살던 놈이 갑자기 권력을 주니까 돈에 눈이 뒤집혀서 하청업체 피를 빨아먹은 아주 더러운 파렴치범으로 만들어주지. 감히 내 앞길을 막고 나를 쓰레기 취급한 대가가 얼마나 처참하고 고통스러운지 내일 똑똑히 겪게 될 거다. 어서 사무실로 올라가서 저놈 개인 캐비닛에도 똑같이 현금 상자를 가득 쑤셔 넣어. 다음 날 이른 아침입니다. 안전모를 챙겨 들고 지방 현장 순찰을 나가려고 사무실 문을 나서는 찰나입니다. 검은색 정장을 통일해서 입은 사내 감사팀원 대여섯 명이 험악한 표정으로 우르르 들이닥쳐 앞을 가로막습니다. 감사팀장이 다짜고짜 양팔을 거칠게 꺾어 결박하고 주머니를 뒤져 스마트폰을 강제로 빼앗아 버립니다.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당장 이거 놓으세요. 아무리 사내 감사팀이라도 정식 규정이나 통보도 없이 이런 강압적인 행동을 할 권한은 없습니다. 거세게 몸부림치며 항변하지만 체격이 큰 감사팀원들이 힘으로 어깨를 억누릅니다. 차가운 조소를 날리며 강압적으로 벽으로 밀어붙입니다. 규정 좋아하시네. 오늘 아침 박 본부장님께서 임시위원장 권한으로 직접 긴급 감사를 지시하셨다. 내 놈이 안전검사를 핑계로 하청업체들을 협박해서 뒤로 억대의 뇌물을 챙기고 있다는 아주 확실하고 치명적인 제보가 들어왔어. 말로 해서는 안 들을 놈이니 당장 지하주차장으로 끌고 가. 강제로 끌려온 눈앞에서 감사팀장이 보란 듯이 법인 차량 트렁크를 활짝 열어젖힙니다. 트렁크 안에 숨겨져 있던 사과 상자가 옆으로 기울어지며 수억 원의 현금 뭉치들이 주차장 바닥으로 와르르 쏟아져 내립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시뻘건 현금 다발을 두 눈으로 확인한 눈동자가 충격으로 크게 흔들립니다. 이건 명백한 조작입니다. 저는 이 끔찍한 돈이 왜 제 차에 들어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누군가 저를 모함하고 쫓아내려고 일부러 밤사이에 차 트렁크를 열고 함정을 판 겁니다. 어젯밤 CCTV를 당장 확인해 보십시오. 변명은 지하 구금실에 가서 벽 보고 실컷 해라. 내 사무실 개인 캐비닛에서도 똑같이 썩은 돈 상자가 무더기로 나왔어. 현장에서 이렇게 완벽하고 빼도 박도 못할 물증이 쏟아졌는데 어디서 오리발을 내밀어? 당장 구금실로 끌고 가. 목덜미를 강하게 짓누르며 햇빛조차 들지 않는 지하 깊숙한 구금실로 연행해 갑니다. 어둡고 습기 찬 산의 지하 구금실입니다. 차가운 철제 의자에 앉아 굳게 닫힌 두꺼운 철문을 무서운 눈빛으로 노려봅니다. 장옥분 회장에게 연락해 이 모든 것이 조작된 진실임을 알리려고 수없이 전화 면담을 요구했지만 철저하게 묵살당한 상태입니다. 구금실 앞을 철통같이 에워싸고 지키며 외부의 접촉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죠. 같은 시각 본사 인트라넷 메인 화면에는 접속하자마자 커다란 전사 공지창이 요란하게 뜹니다. 박 본부장 명의로 올라온 그 붉은색 공지문에는 겉으로는 근로자의 안전과 정의를 외치면서 뒤로는 하청업체를 쥐어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파렴치하고 구역질 나는 부패 직원이라는 내용이 자극적으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그 이면의 진실을 전혀 알리 없는 수많은 일반 직원은 모니터 화면의 증거 사진을 보며 엄청난 배신감에 휩싸입니다. 본사 로비와 각층 사무실 곳곳에서 맹렬한 조롱과 끔찍한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옵니다. 목숨처럼 아끼며 이끌던 안전관리실 팀원들마저 하루아침에 책상을 빼앗기고 뿔뿔이 찢어져 타부서로 강제 발령이 납니다. 철저하게 세상과 고립되어 캄캄한 구금실에서 주먹을 꽉 쥐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차갑게 삼킵니다. 오후 늦은 시간 두꺼운 조사 서류 철을 들고 구금실 안으로
거만하게 들어옵니다. 책상 위로 트렁크에서 발견된 현금 상자의 체증 사진들을 신경질적으로 흩뿌리듯 집어 던집니다. 내일 오전 9시에 너를 경찰에 정식으로 인계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다. 텔레비전 뉴스마다 대문짝만하게 내 놈의 뻔뻔한 얼굴이 도배되겠지. 하지만 특별히 박 본부장님께서 불쌍한 놈 구제해주는 셈치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로 했다. 내일 경찰에 넘어가기 전에 이 사직서에 조용히 지장 찍고 내 발로 회사를 떠나. 그러면 회사 명예를 생각해서 뇌물 고발은 취하하고 조용히 덮어주마. 늙은 어머니 모시고 사는 젊은 놈 인생 감방에서 썩게 만드는 건 불쌍해서 주는 마지막 동아줄이니까 잔말 말고 당장 도장 찍어. 아무런 대답 없이 책상 위에 어지럽게 흩어진 현금 상자 사진들을 뚫어지게 노려봅니다. 사진 속 찌그러진 사과 상자 옆면에 아주 작게 붙어 있는 화물 배송 라벨의 글씨를 매의 눈으로 발견하고는 눈빛이 날카롭게 번뜩입니다. 흐릿한 라벨에 적힌 이름은 B구역 하청업체라는 선명한 글자입니다. B구역은 며칠 전부터 철근을 빼돌린 부실 공사 정황을 포착하고 비밀리에 내사를 진행하던 바로 그 핵심 비자금줄 현장입니다. 머리가 나쁘면 누명 조작도 제대로 못하는군. 어젯밤 급하게 거액의 현금을 마련하느라 자신들이 빼돌려 숨겨두었던 B구역 하청업체의 비자금 상자를 내용물도 확인 안 하고 그대로 내 차 트렁크에 쑤셔 넣었어. 이 작은 배송 라벨이 오히려 추악한 비리를 입증할 가장 완벽하고 치명적인 스모킹건이다. 상황을 완벽하게 간파하고 속으로 적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차가운 반격을 치밀하게 준비합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모든 희망을 잃고 체념한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어깨를 푹 숙이고 축 늘어뜨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완전히 졌습니다. 여기서 결백을 주장하며 끝까지 버텨봤자 저만 다치고 불쌍한 어머니 얼굴에 먹칠만 하겠군요. 짐을 싸서 당장 이 회사를 나가겠습니다. 대신 저를 혐오하는 직원들 눈에 띄고 싶지 않으니 사직서는 제 짐을 다 챙긴 후에 조용히 우편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짐 챙길 상자나 하나 구해주십시오. 완벽한 승리감에 취해 비열하게 비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책상 위의 사원증을 주머니에 깊숙이 챙겨 넣고 구금실을 천천히 나섭니다. 머릿속은 수천 명의 직원이 몰려있는 화려한 1층 로비를 피해 카메라조차 없는 가장 외딴 구역인 지하 깊은 하역장으로 향할 치밀하고 완벽한 동선을 짜맞추느라 무섭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침 8시 30분 태성건설 본사 1층 메인 로비입니다. 출근하는 수천 명의 직원과 특종을 잡기 위해 몰려든 취재진으로 발 디딜 틈조차 없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수십 대의 방송국 카메라가 정문을 향해 일제히 렌즈를 번뜩이며 대기하는 중이죠. 뇌물을 챙긴 파렴치한 안전특보가 감사팀에 끌려 쫓겨나는 수치스러운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강도진은 웅장하고 화려한 로비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수많은 인파와 따가운 시선을 피해 방향을 틀어 지하 3층으로 내려가는 어둡고 비좁은 비상 계단을 묵묵히 걸어 내려가고 있죠. 종이 상자 하나만을 가슴에 품은 채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는 뒷모습이 한없이 초라해 보입니다. 도착한 곳은 일반 직원들은 발길조차 주지 않는 인적이 뚝 끊긴 캄캄한 자재 하역장입니다. 사내 방송용 스피커조차 설치되지 않아 바깥의 소음이 전혀 들리지 않는 적막한 공간이죠. 천장에 매달린 형광등 몇 개가 위태롭게 깜빡거리고 매캐한 시멘트 먼지 냄새만 코끝을 찌릅니다.
짐 상자를 내려놓고 숨을 고르려는 찰나 어둠 속에서 고가의 수제 구두가 바닥을 울리는 날카로운 발소리가 들려옵니다. 비참하게 숨어서 도망치는 모습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완전히 짓밟기 위해 박민재가 홀로 뒤따라 내려온 것입니다. 구석에 설치된 CCTV 렌즈의 전원이 꺼져 있는 것을 슬쩍 확인하고는 안심한 듯 비열한 미소를 짓습니다. 아무도 없는 완벽한 밀실이라는 사실에 고삐가 풀려 손뼉을 치며 빈정거립니다. 야, 강도진. 겉으로는 고고하고 정의로운 척 혼자 다 하더니 결국 이렇게 꼬리를 내리고 쥐새끼처럼 숨어서 도망치는 거냐? 1층 로비에 기자들이 벌떼처럼 몰려 있으니까 도저히 나설 용기가 없었나 보지. 그 알량한 자존심 지켜보겠다고 이 퀴퀴한 지하실까지 기어 내려온 꼴을 보니 아주 불쌍해서 눈물이 다 날 지경이다.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 같은 진짜 금수저 앞에서는 영원히 바닥을 기어다녀야 하는 천한 흙수저일 뿐이야. 어디 그 잘난 입으로 또 원칙이니 안전이니 떠들어 보시지 그래. 맹렬한 조롱에도 아무런 대답 없이 고개를 푹 숙입니다.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완전히 패배하여 겁에 질린 폐잔병처럼 몸을 미세하게 떱니다. 하지만 박민재의 눈을 피해 종이 상자 속에 깊숙이 숨겨둔 오른손은 아주 빠르고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터치하여 안전 총괄 특보에게만 지급된 비상재난 강제방송 통제 앱을 은밀하게 실행시킵니다. 스마트폰 마이크를 1층 메인 로비의 전체 방송망과 대형 미디어 원로 무선 연결하는 버튼을 정확하게 눌러버리죠. 손끝에 짧은 진동이 울리며 시스템이 완벽하게 동기화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이제 이 어두운 지하실에서 스마트폰 마이크를 타고 들어가는 모든 소리는 수천 명이 모인 로비 스피커를 통해 고음질로 생중계될 것입니다. 준비를 마치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올려 매섭게 노려봅니다. 미세하게 떨리던 어깨를 쫙 펴고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날카로운 거짓 떡밥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박민재, 네가 머리를 굴려서 나를 함정에 빠뜨리고 이렇게 비참하게 쫓아낼 줄 내가 정말 몰랐을 것 같아? 내가 아무 준비도 없이 얌전히 당해줄 거라고 생각했다면 정말 큰 오산이다. B구역 지하 주차장 콘크리트 코어 샘플을 어젯밤에 내가 외부 감리업체로 몰래 다 넘겨놨어. 그쪽에서 성분 분석 결과만 발표하면 네가 그 현장에서 무슨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거다. 자신이 가장 공들여 은폐했던 B구역 부실 공사가 외부로 적발될 위기에 처하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오릅니다. 여유롭던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채로 이빨을 드러내며 악을 씁니다. 뭐라고? 이 새끼가 진짜 미쳤나? 네가 감히 내 현장 샘플을 밖으로 빼돌려? 야, 웃기지 마. 네가 아무리 검사를 맡겨봤자 거긴 절대로 안 걸려. 내가 이미 하중을 받는 핵심 기둥 철근을 30%나 싹 다 빼돌려 팔아먹고 그 빈자리를 초고강도 특수 시멘트로 아주 떡칠을 해놨거든. 기계로 아무리 두드리고 엑스레이를 찍어봐도 철근이 빠진 건 절대로 못 찾아낸다고. 내가 그렇게 허술하게 공사할 줄 알았어? 구체적인 자백이 스마트폰 마이크를 타고 고스란히 빨려 들어갑니다.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한 걸음 더 바짝 다가가 거세게 다그칩니다. 사람 목숨을 바치는 기둥 철근을 30%나 빼돌리고도 무사할 줄 알아? 그 더러운 비자금을 감추려고 내 차 트렁크에 현금 상자를 쑤셔 넣은 것도 전부 내 놈이 꾸민 짓이지. 네가 보안팀장 매수해서 사과 상자 밀어 넣은 거 다 알고 있으니까 사실대로 불어. 자신의 완벽한 범죄가 하나씩 들통나자 이성을 완전히 상실하여
광기 어린 눈을 번뜩이며 폭주합니다. 그래, 전부 다 내가 지시하고 내가 한 짓이다. 어쩔 건데? 어젯밤에 내 부하들이 그 무거운 뇌물 상자 2개를 내놈 차트렁크랑 캐비닛에 몰래 쑤셔 넣느라 얼마나 뼈 빠지게 고생한 줄 알아. 그 비구역 하청업체 놈들 쥐어짜서 만든 5만 원짜리 돈다발이 내놈 목을 아주 완벽하게 조르는 밧줄이 됐잖아. 내가 내놈을 산업 스파이의 뇌물범으로 만들어서 아주 평생 감방에서 썩게 만들어주마. 불쌍한 내 어미가 피눈물 흘리는 꼴을 보면 아주 재미있겠어. 사내 방송용 스피커조차 없는 이 캄캄하고 고요한 지하실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밖으로 나갈 리 없다고 맹신합니다. CCTV마저 꺼진 이 완벽한 밀실이 철저하게 안전하다고 착각한 채 자신의 모든 끔찍한 범행 수법을 아주 자랑스럽게 자백해버린 것이죠. 승리감에 도취되어 지하실 천장이 떠나가라 미친 듯이 껄껄거리며 악마 같은 웃음을 터뜨립니다. 하지만 그 시각 수천 명의 직원과 기자들이 몰려있는 1층 메인 로비는 완전히 발칵 뒤집혀 있습니다. 웅장한 로비 천장에 매달린 수십 개의 대형 고음질 앰프에서 광기 어린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철근을 빼돌려 건물을 부실하게 지었다는 충격적인 고백부터 차량에 현금 상자를 쑤셔 넣었다는 명백한 뇌물 조작 사실까지 남김없이 생중계되고 있죠. 직원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스피커를 올려다보며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기자들 역시 엄청난 특종을 잡았다는 사실에 흥분하여 수첩에 미친 듯이 자백을 받아적기 시작합니다. 그와 동시에 로비 한쪽 벽면 전체를 덮고 있는 거대한 미디어 월의 화면이 요란하게 깜빡입니다. 평소 태성건설의 홍보 영상이 나오던 스크린의 앱을 통해 미리 업로드해둔 결정적인 증거 자료들이 화면 가득 선명하게 출력됩니다. 비구역 지하 주차장 기둥을 촬영한 엑스레이 투시 사진에는 철근이 듬성듬성 비어있는 텅 빈 구조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 옆으로는 보안팀장에게 뇌물 상자를 조작하라고 지시하는 은밀한 텍스트 메시지 캡처 화면과 자금 이체 내역까지 또렷하게 떠오르죠. 손가락질하며 비난을 퍼붓던 사람들의 표정이 경악과 분노로 일그러집니다. 자신들이 믿고 따르던 회사가 박민재라는 거대한 악마의 손에 놀아났다는 사실을 깨닫고 몸서리를 칩니다. 정막이 흐르던 로비에 엄청난 고함과 웅성거림이 폭풍처럼 터져나옵니다. 기자들이 대형 미디어 월의 증거 화면과 로비를 울리는 스피커를 향해 일제히 카메라를 치켜듭니다. 눈이 멀어버릴 정도로 강렬한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며 태성건설의 거대한 로비를 대낮처럼 하얗게 밝히기 시작합니다. 지하자재 하역장에 박민재의 미친 듯한 웃음소리가 메아리치며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집니다. 승리감에 한껏 취해 득의양양한 표정으로 턱을 치켜들고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죠. 자신의 눈앞에 선 강도진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고 굳게 믿으며 모욕적인 시선을 던집니다. 하지만 강도진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조용히 바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듭니다. 아무런 말 없이 스마트폰 화면을 박민재의 두 눈앞으로 천천히 들이밉니다. 화면 속에는 1층 메인 로비의 실시간 생중계 영상이 아주 선명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웅장한 로비의 대형 미디어 월에 띄워진 조작 지시 텍스트 녹취록과 부실 공사를 증명하는 엑스레이 증거 자료들이 또렷하게 보입니다. 무엇보다 스피커를 올려다보며 경악을 금치 못하는 수천 명의 직원과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는 기자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죠. 방금 전까지 자신만만하게 악마 같은 웃음을 터뜨리던 박민재의 얼굴이 순식간에
핏기가 가시며 시체처럼 하얗게 질려버립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화면이야? 내 놈이 지금 나한테 무슨 마술을 부린 거야? 당장 그 기계 전원 끄지 못해? 박민재의 두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미친 듯이 흔들리며 덜덜 떨리는 다리로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합니다. 강도진이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스마트폰을 거두며 단호하게 입을 엽니다. 마술이 아니라 기술입니다. 당신이 안전을 무시하고 비자금을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 있을 때 저는 우리 회사 건물의 모든 통신망과 비상안전 제어 시스템을 설계하고 관리했어요. 방금 당신이 신나게 떠든 그 모든 추악한 자백은 제 스마트폰을 통해 지금 1층 로비 스피커로 아주 생생하게 전 사옥에 방송을 탔습니다. 당신은 이곳이 아무도 없는 완벽한 밀실이라고 굳게 믿었겠지만 사실은 수천 명의 증인이 지켜보는 가장 공개적인 심판대였던 겁니다.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고 돈만 밝히던 당신의 그 더러운 실체가 이제 세상 천지에 다 까발려졌어요. 이제 당신이 지은 그 무거운 죄의 대가를 철저하게 감당할 시간입니다. 자신의 모든 끔찍한 죄가 수천 명 앞에 생중계되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은 박민재는 완전히 패닉에 빠집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던 것을 간신히 버티며 비상구 쪽으로 도망치려 허겁지겁 몸을 돌립니다. 바로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하역장 두꺼운 철제 비상문이 쾅 하는 굉음과 함께 거칠게 열려 젖혀집니다. 가짜 출장을 떠난 척하며 지방연수원에서 함정을 파고 대기 중이던 장옥분 회장이 분노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어두운 지하실로 들어옵니다. 1층 로비의 생방송을 태블릿 PC로 확인하자마자 경찰과 취재진을 이끌고 지하로 맹렬하게 들이닥친 것입니다. 수십 대의 방송국 카메라가 일제히 캄캄한 하역장으로 쏟아져 들어와 눈이 멀 듯한 플래시를 사방에서 터뜨립니다. 장옥분 회장이 살기 어린 매서운 눈빛으로 무리를 가르고 박민재의 코앞까지 성큼성큼 다가갑니다. 내 평생을 피땀 바쳐 세운 건물의 기둥을 갉아먹고 감히 내 소중한 직원을 뇌물범으로 몰아? 내 놈의 그 썩어빠진 탐욕 때문에 우리 태성건설이 하루아침에 통째로 무너질 뻔했어. 사람 목숨을 담보로 장난을 치고도 뻔뻔하게 고개를 들고 무사할 줄 알았더냐? 내 놈 애비와 내 놈이 이 회사에 기생충처럼 빨대를 꽂고 피를 빨아먹은 대가를 오늘 아주 철저하고 뼈저리게 치르게 해주마. 내 두 눈에 흙이 들어가도 너희 같은 더러운 버러지들이 다시는 건설 현장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완벽하게 짓밟아주마. 장옥분 회장의 벼락 같은 일갈이 어두운 하역장을 갈기갈기 찢을 듯이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집니다. 서슬 퍼런 회장의 분노와 강도진의 치밀한 덫에 완벽하게 걸려들었음을 깨달은 박민재는 더 이상 서 있을 힘조차 잃어버립니다. 결국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려 수많은 카메라 렌즈 앞에서 수치스럽게 무릎을 꿇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버리죠.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짐승처럼 엉엉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장옥분 회장의 뒤를 따라 들이닥친 지능범죄수사대 소속 형사들이 즉각 박민재를 향해 달려듭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박민재의 양팔을 뒤로 거칠게 꺾어 차가운 쇠고랑을 빈틈없이 채워버립니다. 같은 시각 최고층 시공 본부장 임원실도 완전히 아수라장으로 변해 있습니다. 사내 방송망을 통해 로비에 울려 퍼지는 아들의 끔찍한 자백을 고스란히 들은 박 본부장이 사색이 되어 헐떡입니다. 벽에 숨겨둔 대형 금고를 거칠게 열어젖히고 비자금 통장과 해외 도피용 여권 등 귀중품을 검은 가방에 미친 듯이 쓸어 담고 있죠. 이 멍청하고 한심한 자식.
강도진 그놈의 얕은 수작에 넘어가서 자기 입으로 모든 범행을 다 풀어버리다니. 내 평생 공들여 세운 태성건설 장악 계획이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지다니 분해서 피가 거꾸로 솟는군. 일단 해외로 몸부터 피하고 나서 훗날을 도모해야겠어. 터질 듯한 가방을 집어들고 비상구 계단을 향해 미친 듯이 전력 질주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10층 비상구 문을 열고 도주하려던 찰나 미리 퇴로를 완벽하게 봉쇄하고 대기 중이던 사내 보안팀과 경찰들이 앞을 꽉 가로막습니다. 형사들이 도망치려는 박 본부장의 목덜미를 강하게 낚아채고 복도 바닥에 엎어 누릅니다. 어디로 도망치십니까? 뇌물수수 조작 지시 및 부실 공사 횡령 방조 혐의로 지금 즉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구차한 변명은 경찰서 진조실에서 하시죠. 등 뒤로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진 채 바닥에 얼굴을 쳐박고 절망의 비명을 지릅니다. 전 직원과 수많은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1층 로비로 범죄자들이 차례대로 끌려 나옵니다. 부실 공사와 뇌물 조작의 추악한 주범인 박 본부장 부자가 수갑을 찬 채 나란히 연행되는 처참한 꼴이 만천하에 드러납니다. 그동안 억울하게 핍박받던 현장 근로자들과 일반 직원들이 일제히 손뼉을 치며 크게 환호합니다. 사옥 전체가 묵은 체증이 싹 씻겨 내려가는 통쾌한 환호성으로 가득 뒤덮이며 열광의 도가니로 변합니다. 모든 억울한 누명을 완벽하게 벗은 강도진이 눈부신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하역장 밖으로 당당하게 걸어 나옵니다. 장옥분 회장이 한없이 따뜻하고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가 강도진의 두 손을 꽉 맞잡습니다. 강특보, 자네의 그 용기가 아니었으면 우리 회사는 저 악마들의 손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을 거야. 썩은 기둥을 완벽하게 뽑아내기 위해 기꺼이 뇌물범이라는 오명을 쓰고 위험한 미끼가 되어준 자네의 그 졸고든 원칙에 진심으로 감사하네. 자네는 우리 태성건설을 비극에서 구한 진짜 영웅이야. 앞으로도 내 옆에서 근로자들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게. 강도진이 고개를 깊이 숙이며 벅찬 감동의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사건 직후 태성건설 본사 대회의실에서 긴급 이사회가 열립니다. 회사를 좀먹고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던 비리 임원진들은 전원 영구 제명 처리되고 줄줄이 구속수감되어 법에 매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뛰어난 기지와 엄청난 희생으로 회사를 붕괴 위기에서 구한 강도진은 그 눈부신 공로를 인정받습니다. 태성건설 창사 이래 최연소 안전총괄 및 전략기획실장이라는 파격적인 자리로 초고속 승진하게 되죠.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 1년 후에 맑고 화창한 오후입니다. 강도진의 단호한 지휘 아래 태성건설의 모든 현장은 투명한 스마트 원격 안전 감시 시스템을 완벽하게 도입했습니다. 하청업체를 쥐어짜는 부실 공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창사 이래 최초로 단 한 건의 산업재해도 없는 무죄의 신기록을 달성하며 건설업계 최고의 투명한 기업으로 거듭났습니다. 넓고 쾌적한 실장 집무실 창가로 눈부신 햇살이 따뜻하게 쏟아져 들어옵니다. 원목 책상 위에는 강도진 실장이라는 금빛 명패가 자랑스럽게 반짝이고 있죠. 여유로운 표정의 강도진이 작은 물뿌리개를 들고 창가에 놓인 커다란 화분에 정성스럽게 물을 줍니다. 1년 전 면접날 복도에서 장옥분 회장을 처음 만났을 때 깨졌던 그 화분과 똑같이 생긴 아주 예쁜 도자기 화분입니다. 초록색 잎사귀의 먼지를 부드럽게 닦아내며 주머니 속 아버지의 낡은 안전모 열쇠고리를 만지작거립니다. 그때 경쾌한 노크 소리와 함께 집무실 문이 활짝 열립니다.
평범하고 수수한 동네 할머니 차림을 한 장옥분 회장이 양손에 무거운 보온 도시락통을 들고 환하게 웃으며 들어옵니다. 강 실장, 어머니가 오늘 아침에 직접 빚은 고기만두라며 나한테까지 한 통을 넉넉하게 보내주셨지 뭐야. 점심 아직 안 먹었으면 하던 일 멈추고 이리 와서 늙은이랑 따뜻할 때 같이 먹자고. 내가 식기 전에 같이 먹으려고 비서들 몰래 엄청나게 빨리 뛰어왔어. 강도진이 활짝 웃으며 물뿌리개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푹신한 소파로 달려갑니다. 아이고 회장님, 무겁게 이런 걸 왜 직접 들고 오셨습니까? 어서 이리 주세요. 마침 현장 보고서를 읽느라 배가 아주 고팠는데 어머니가 빚은 고기만두라니 정말 최고입니다. 제가 따뜻한 녹차도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햇살이 가득 비추는 소파에 나란히 마주 앉아 정겹게 음식을 나누어 먹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 피어난 따뜻하고 평화로운 웃음소리가 집무실을 가득 채우며 아름답게 퍼져나갑니다. 안전과 사람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두 사람의 굳건한 원칙 속에서 태성건설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밝고 튼튼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을 살리고 건물을 튼튼하게 지탱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대리석 장식이나 든든한 배경이 아니었습니다. 눈앞에서 피 흘리는 약자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강도진의 따뜻한 반창고 하나, 그리고 효율보다 생명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흔들림 없는 원칙이 거대한 태성건설을 붕괴 위기에서 구해낸 진짜 철근이자 기둥이었죠. 자신의 권력에 취해 남을 짓밟고 완벽한 밀실이라 믿었던 곳에서 득이양양하던 박민재는 결국 자신이 판 함정에 스스로 빠져 가장 수치스러운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권선징악이라는 말이 이토록 통쾌하게 어울리는 순간이 또 있을까요?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당장은 정직하게 걷는 길이 느리고 바보 같아 보일지 몰라도 그 작은 진심들이 모여 결국 가장 튼튼하고 안전한 나의 내일을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